안녕하십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대자입니다. 현재 시간 1월 13일 월요일 장중에 영상 촬영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장 마감까지는 1시간 정도가량 남겨놓고 있는데 보통은 제가 장 마감하고 나서 영상 촬영을 해드리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전해드릴 거라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1시간이라도 빨리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 내용, 이 대응 전략 안내 도와드리고자 진행하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주가 자체가 20선 라인권 아래에서 한 2% 정도가량 조정받으면서 마감이 되어주고 있고 54,100원, 200원 주가 자체 흘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급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된다면 1,600억 정도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게 되면서 주가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주 금요일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오늘 월요일날 주가 자체는 하락할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자체가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안내를 드렸었던 대로 따라 하셨던 분들은 오늘 주가 자체가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맞게끔 대응을 하시고 계시겠죠. 자, 그런데 제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무작정적으로 HM3라든지 아니면 HM4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주주 여러분들 매수하셔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와 이거 주가 왜 하락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대응 전략대로만 따라와 주시게 된다면 단기간적인 조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제가 1분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반전 흐름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 제가 이 대응 전략을 안내 도와드렸잖아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이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셔가지고요. 다른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서 오늘처럼 주가 자체가 조정을 받았을 때 미친듯이 단타 물량 많이 안 달라붙을 수 있게끔 신용 물량 많이 안 쓸 수 있게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안내 도와드려서 좋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주가가 더 하락하지 않아서 좋은 거고 아시겠죠?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었던 대로 보편 관세입니다. 이 보편 관세에 대한 이슈가 터져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아시아 환율을 건드려 버렸어요. 아시아 환율이 전체로 상승을 해주게 되면서 저번주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나라 증시만 하락한 게 아니다. 일본 증시 하락하고 중국 증시 하락하고 대만 증시가 하락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증시가 휴장일이에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 있는 게 만약에 오늘 일본 증시마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얘 더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중국 증시도 약세 흐름,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만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대외적인 부분을 좀 알아셔야 돼요. 이 보편관세가 뭐냐?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있죠? 트럼프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취임을 해주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다가 관세를 때리게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방국이 있어요. 우방국이 있고 적대국이 있겠죠. 적대국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보면은 미국이 우방국한테는 동맹국한테는 관세를 굉장히 유하게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뭐 20% 때릴 거 너네는 한 10%만 그냥 때릴게 5%만 때릴게. 우리 쪽에다가 미국 쪽에다가 공장도 지어주고 일자리도 창출도 많이 해주고 기술도 공유를 해주면은 너네는 우방국이야. 관세 좀 좀 이렇게 낮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적대국은 좀 다르죠. 강력하게 너네는 무릎 꿇을 때까지 20%, 30%, 40% 그 이상까지 관세를 때려주게 되면서 무릎 꿇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보편관세라는 것은요. 우방국도 적대국도 지금 상관없이 일단은 리셋. 모든 관세를 이렇게 때려버리게 되면서 관세를 높이 치고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일본, 대만, 중국,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까지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시가 하락했었던 이유죠. 환율 상승을 건드렸다라는 겁니다. 환율이 상승을 해주게 되면서 전반적인 외인들의 매도세를 자극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환율에 대한 상승이 이뤄지게 되면서 이 외인들의 매도세를 자극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인들이 먼저 물량을 빠져나갔을 때는 대형주부터 매도 물량을 가져가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우려감 때문에 지금 매도 물량을 잡아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주 여러분 너무 큰 걱정을 하시지 않으시는 게,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정말로 삼성전자가 5만 원이 2만 원이 되고 1만 원이 된다고 한다면요, 하루에 조 단위로 팔아요. 조 단위로 매도를 하지 지금처럼 막 깔짝깔짝 1600억 정도 수준으로 매도 때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일단 이 보편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지금 야기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다가올 FOMC 회의에서 이 금리 인하 있죠.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주게 되면서 전형적으로 대외적인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는 보편관세, 환율 상승, 장기 국채 금리 상승, 금리 인하 제동, 이 이슈로 인해서 외인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대형주에다가 매수세를 크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장세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자, 우리 주주 여러분도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0선과 20선 라인권 그대로 아래로 가져가 주게 되면서 역배열 구간으로 매도 물량 잡아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봉 캔들 상으로만 놓고 본다고 했었을 때 20선 라인권에서 저번 주 금요일날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자, 여러분들 다음 주 오늘부터 해가지고요, 다음 주부터 해서 어느 정도 위로 치고 올리는 이 윗꼬리를 잡아주는 상승 흐름을 가져갈지 아니면 그대로 아랫방향 가져갈지 이제는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월요일부터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잡아두고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여러분들 주봉 캔들상 여러분들 어떠한 자리로 가져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자리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까? 이때 여러분들 뭐 했어요? 삼성전자 경영진분들이 자사주 10조 매입 카드 꺼내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인권에서는 정부에서 10조의 증시 안정 펀드를 가동하겠다라고 밝혔고, 이 라인권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 가지고 20선까지는 버텨줬는데, 이 20선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부분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대외적인 여건이라도 됐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20선을 뚫어주게 되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았었던 이유는 이 대외적인 여건 때문이었다. 왜냐면은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4 관련해가지고 양산에 돌입해요. 근데 이게 일정이 조금 더 앞당겨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이것만 놓고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 주가 자체가 이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게 맞아요. 상승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마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 뉴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보시면은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죠. 자, 이게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삼성전자 승부처로 HBM4 6개월 당겨서 상반기 양상승인 추진하겠다고 뉴스가 나왔거든요. 자, 엔비디아 신제품 출시가 빨라진 영향이라고 하는데, SK 하이닉스도 로드맵 6개월을 앞당기기에 총력을 가해주고 있고, 업계 최선단의 이 D1C로 승부수를 보겠다, 수율 확보 강건이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이것만 보실 겁니다. HBM4를 6개월을 앞당겨, 원래는 9월 달에 HBM4 관련해 가지고 양산에 돌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언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풀일지 아니면 진짜로 앞당겨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금 더 신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직까지 기술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까다로운 고객사의 주문을 그대로 납기일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다 받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만약에 이게 진짜로 좋은 뉴스거리였다면 지금 실시간으로 외인들이 1600억 이상 실시간으로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하락시킬 일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 오늘도 아마 유튜버분들이 이거 내용 꺼내 들어가지고 뭐 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겁니다, 뭐 할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여기서
또 매수 많이 하실까봐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직은 매수 타점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지금 전략적으로 절대적으로 매수하시면 안 되는데 조금 더 관망 유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또 이러한 뉴스 이러한 썸네일만 찾아가지고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맞습니다 HBM4 나와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삼성전자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겠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더 이상 이러한 부분에서는 더 이상 당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건 맞아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건 맞지만 대외적인 여건이 막 갖춰져야지만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올라가요. 근데 1분기에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기에는 쉽지 않고 그 이후부터가 턴 어라운드 할 수 있을 만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전환점이 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기간적인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 준다 하더라도 외인들의 보유 물량 자체가 30억 주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120선 라인권이 이탈될지 말지가 지금 결정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 깨지고 내려가면은 전형적으로 지금 4만원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4만원까지 내려가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더할 나위 없는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주가 자체가 보자고요. 지금 일봉상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역별 구간이요. 근데 역별 구간이지만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냥 갭상승 띄워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갭상승을 띄워가지고 주가가 올라가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위에 있는 120선에 대한 매물대가 지금 존재를 해주고 있고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매물대가 지금 거진한 64,000원 라인권이 될 것 같은데 이 64,000원까지 주가체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주가체를 조정받아주게 되면서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차트 자체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자리로 만들어지는 부분인 건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안에서도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부터 떠들어 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이렇게 살펴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보시면 저번 주 금요일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저번 주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썩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안 됐어요. 이게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상승을 야기를 시켰고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고 이 다가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원래는 4번 정도 진행하겠다고 많은 시장에서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2번 내지 1번 정도 수준으로 단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내용과 함께 미국의 빅테크주들, 그 다음에 기술주들, 반도체주들, 바이오, 2차전지, 원전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되면서 반도체 지수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단기 지지 라인권이 이탈되면서 마감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제가 금요일날 우리 유튜브 영상 통해가지고 저 이 주식대장은 외인 기관까지 매도한 진짜 이유를 떴다. 미국발 큰 거 온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물론 이 주식대장 역시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썸네일 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내용 좀 자극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든지 저 역시도 20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뭐 써드리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영상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찾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개인 단타 물량들이 많이 달라붙게 돼요. 특히 신용 물량들이 많이 달라붙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가 안내드리는 대응 전략대로 따라와 주셔야지만이 주가가 오히려 더 반등을 잡아주고 상승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무작정 올라간다라는 것에 열광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세력들한테 당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린 게 낫겠네요. 트럼프 취임 일주일 정도가량을 앞두고 대형 관세 폭탄이 예고가 되어지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대형주들이 약세 흐름을 가져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환율을 건드렸어요. 아시아에 있는 환율을 건드리게 되면서 전반적인 아시아 환율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외인들의 매도세를 자극을 했거든요. 이 매도세를 자극을 해주게 되면서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만 하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내려간다라기보다는 보시면은 오늘 이게 일본 증시 차트거든요. 니케이 차트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날 하락을 해주게 되면서 20선 라인권이 이탈되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얘 만약에 오늘 휴장이 아니었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중국 증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얘 최근에 이거 보편 관세 이슈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늘 이거 오늘 거거든요. 얘 오늘 폭락 중이에요. 대만 증시. 대만 같은 경우는 TSMC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뭔가 상승 흐름을 좋게 가져가 줬었는데 단기간적으로 하락 여파를 가져가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봉 캔들상으로도 지금 단계적인 추세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단계적인 조정이 가져가 준다 하더라도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도 요 아랫단에서 저점을 만들어 가지고 턴업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요 라인을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노리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중국은 모르겠지만 대만과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아줄 수 있다가 하더라도 끌어올려 줄 수 있을 만한 대기 매수세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노리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부분은 텔레그램 방 안에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안에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안에서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했다. 그래서 고용지표 발표,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AMD, 그 다음에 브로드컴 관련된 반도체 종목군들이 약세 흐름으로 단기간적인 지지라인권이 이탈되면서 마감이 되는데, 애프터마켓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지라인권이 이탈이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 있죠. 엔비디아가 재차 주가 자체가 하락을 해주게 되면서 단기간적인 지지라인권이 또 다 이탈되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요 아랫단에 하나 이 지지라인권이 있는데 주가 자체가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커트가 되어줄 겁니다. 여기서 끌어올려주는 패턴이 나와줄지 아니면은 재차 빠지는 모습이 나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식 대장은 엔비디아 주식을 다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식대장은 이제 엔비디아 주식 없습니다. 물량 다 팔았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요거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도 이런 식으로 약세 흐름으로 가져가지고 있다라고 언지를 드렸었고, 그나마 나스닥 지수를 폭락시키지 않는 건 테슬라가 될 겁니다. 이 주식대장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대한 비중을 꾸준하게 높이고 있고, 요 라인권 말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정을 가져가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테슬라 비중 더 높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는 테슬라가 앞으로 견인을 해주게 될 거고, 이게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자, 보시게 된다면은 미국의 요 위에가 마이크론 차트고요. 이게 전반적인 AI 반도체 종목군들의 방향계 역할을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4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조만간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월 23일 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조금 우리가 반전될 수 있을 만한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미국의 옵션 만기일도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거겠죠. 아래 보시게 되면은 AMD 종목이 재차 약세로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삼성전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길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읽어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이 주식대장 미래에셋에서 10년 동안 전문 트레이더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액 자산가분들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 짜드리고, 대응 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고액 자산 관련 해가지고 제가 포트폴리오 짜드리고, 그 다음에 분석해드리고, 앞으로 어느 시장에 어느 섹터에 수급이 달라붙어 주니까 이쪽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창출을 하셔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미래에셋에서 10년 동안 자산 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다른 분들처럼 막 이렇게 뉴스만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미국부터 제가 섹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미국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미국의 어느 섹터의 수급이 달라붙어주고 어느 종목군들이 올라가는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나라 증시의 어느 섹터에 수급이 달라붙어주는지를 제가 포착을 하고 그 안에서 세력주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밑바탕이 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하시죠. 먼저 종목이 어디 없나부터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섹터 종목이지? 이 섹터가 지금 왜 지금 관심을 받는 거지? 거꾸로 하신다고요. 그러다 보면 주가치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찾게 되시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매수를 하고 얼마 있다가 주가 자체가 하락하는 모습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 더 이상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으시게끔 좀 그러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안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을 좀 짜드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바이오 종목군들 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위에 또 하나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요 아래 보시면 제가 이것도 좀 길게 설명해 드렸죠. 이건 무조건 설명해 드려야 돼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면서 다가올 FOMC에서 금리 인하의 제동이 걸리게 됐어요. 원래는 미국의 빅테크, 그 다음에 기술주들 있죠. 반도체 종목군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겠고, 원래는 금리 인하를 2025년도에 4번 정도 진행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먼저 선반영해가지고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요 국채금리가 상승을 해주게 되면서 지금 제동이 걸린 게 금리 인하를 4번에서 지금 2번 정도가량 진행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실망감 때문에 내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 관세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보편 관세라는 카드가 나와주게 되면서 이게 지금 쉽지 않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트럼프발 이 보호무역주의에 시작이 되었다. 보편 관세로 높아지는 수출 장벽,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 관세 부과가 예상되고 있고, 반도체, 차, 경쟁력 축소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세판짜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취임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트럼프 간의 요 밀접한 딜이 이루어지게 가능성이 높아요. 말 그대로 외교를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1분기에 재차 상승 흐름을 가져갈지 아니면 2분기 혹은 3분기에 재차 주가 자체가 반등을 잡아줄지, 이게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또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이 보편 관세 때문에도 상승하는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얼마예요? 1470원이라고요. 상승 꾸준하게 가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슈도 있지만 이 여기에다가 보편 관세로 인해서 이게 진행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에 따라서 금리 인하, 요 카드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환율 상승, 외인들의 매도, 대형주가 올라가지 못하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지만이 삼성전자가 언제 올라갈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뉴스만 딱 보고 그래, 삼성전자 매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가 박살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제부터는 이 주식대장 믿고 따라오시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이 주식대장이 이런 것들도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뉴스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 누가 내는 겁니까? 세력들이 내는 거예요. 세력들이 뉴스를 지들이 언론사를 껴가지고요. 언론사를 껴고 개인들 물량 꼬시기로 언론 플레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6개월 앞당긴다라고 한다면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달라붙어줘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오후 2시 55분 기준으로 외인들이 1,700억 이상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을까요?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을까요? 왜 삼성전자만 주가 자체가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조정받고 있고, LG 에너솔루션,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가져가 주게 되면서 현재 실시간으로 수급만 놓고 보게 됐을 때 코스피 개인들만 7,700억 매수 가져가 주게 되면서 외인들은 오히려 7,700억 매도 물량,
코스닥도 마찬가지 선물 시장도 외인들이 보시게 된다면은 거진 한 7천억 정도가량 매도 물량을 던져주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외인들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여차저차 뭔가 많이 없어요. 오히려 지수 하방 쪽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단기간적인 조정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어느 정도 반전될 수 있는 카드가 1월 23일 날 SK 하이닉스 있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실적은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엔비디아 공급 1벤더를 통해 가지고 여태까지 돈벌이를 했었던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 테슬라 XAI 등등의 이 고객사를 통해서 HBM3E도 마찬가지겠지만 HBM4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밀접하게 수주를 따내기 위한 계약 공시가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대한 실적 자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대한 재료에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증시만 괜찮으면 되는 거잖아요. 대외적인 부분만 이 악재가 소멸이 되면 된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말 그대로 1월 20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죠. 20날. 자, 집중.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2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취임이 되는 거고, 23일 날 SK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공식적으로 취임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 외교 딜이 있을 거예요. 외교 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론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다시 한번 지금 이 여당 측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당 측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간의 이 외교 딜 관련해서도 순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라든지 그 다음에 테슬라 XAI 있죠. 테슬라 XAI가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HBM4를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저는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기하지를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보편 관세도 꺼내들고 뭐 생물보험도 꺼내들고 전반적인 규제 자체를 꺼내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빠져나오는 외교 정책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재료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재료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분기 이후에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많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안에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뭐 장기국채 금리, 미국의 반도체 지수, 그다음 환율적인 부분,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부분, 미국의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 지금 실시간으로도 제가 이거 방금 전에도 꽤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이것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 11시에 이렇게 차트 분석이라든지 대응 전략 안내드렸던 얘기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안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보통 아침 8시부터 장 마감하는 3시 30분까지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 짜드리고 어디서도 받아보시지 못하는 정보들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안내드리는 모든 것들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대선주도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통 제가 단기 급등주 있잖아요. 단기 급등주도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제가 소통을 좀 해봤더니 단기 급등주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선주는 조금 관심 있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단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헌법재판관 3명을 이제 임명을 한다고 해가지고 관련된 이슈거리들을 결판이 나와줄 것 같은데, 그에 또 대권 관련된 대선주들이 꿈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거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하락해요. 나스닥 지수가 하락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장기국채가 상승을 해요. 그럼 대형주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럼 대형주가 올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증시가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항상 개별주가 올라가게 됐어요.
대형주가 못 올라가면 개별주가 올라갑니다. 개별주는 여러분들 뭐예요? 재료가 살아있고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급등한다라고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맞습니다. 정치죠. 지금 뉴스 틀었다 하면은 정치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선주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5개월 앞으로 5개월 동안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큰 돈 버실 수 있을 만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단기주도 추천드리지만 이 대선주 중에서도 정책주를 제가 찾아놨고 이거는 여러분들 몇십 프로 올라갈 종목이 아니에요. 몇십 프로 올라갈 종목이 아니라 몇십 배 올라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 오래 하시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일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관련해가지고요.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50배 급등을 했죠. 1,000만원 들어가신 분들 5,000% 수익 났으니까 5억 정도가량 수익 보신 거고 100만원 들어가셨던 분들은 거진 한 5천만원 수익 보신 거고 뭐 조금 투자금이 많으시는 억 단위로 들어가신 분들 있죠. 억 단위 몇십억 단위로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수익 보신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찾아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이것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뭐 자전거길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삼천리 자전거가 30배 이상 상승을 했었고 민주당 측에서 밀어잡혔던 게 출산 장려 정책 해가지고 그 당시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 22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 몇십 배 올라갔지만 공통점은 정책주였다. 자, 여러분 인맥주는 많이 안 올라요. 정책주가 많이 올라갑니다. 몇십 배 올라가는 거는 정책주가 될 거고요. 이 종목이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기관들이 물량을 얼마나 가져갔어요? 426억 물량 싹쓸이 완료.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를 그대로 급락을 시켜주게 되면서 모든 이평선 라인권을 깨는 역배열 구간으로 만들어줬는데 보시면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 말인즉슨 손절 물량을 유도시키겠다라는 뜻이고 아니다 다를까 개인 물량이 다 털렸죠. 그죠? 그 사이에 기관들이 물량을 싹쓸했죠. 얼마? 426억. 딱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얘네들이 보시면 뭐예요? 돈 냄새 맡았다고요. 여러분 이거 시가총액 그렇게 큰 종목도 아닌데 한 달에 426억? 단언컨대 여러분들 이거 몇십 배 올라갈 종목이고요. 이거는 단기로 올라갈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한 2, 3개월 정도가량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급등했다가 조정받다가 급등했다가 조정받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몇십 배 올라갈 만한 대선주까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무료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텔레그램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대선주 받고 싶으신 분들 010-5073-7491 이 주식대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로 숫자 3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모두에게 요거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링크 보내드릴 건데 만약에 조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거 대선주를 문자로 받고 싶습니다.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은요. 제가 그냥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 어떻게 냐 저한테 문자 숫자 3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뒤에 문자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면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목표가 이 종목을 왜 지금 매수하셔야 되는지 이렇게 한 8줄에서 10줄 정도가량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까지 같이 세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단기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부분 지금 쉽지 않아요. 환율 상승, 장기국채금리 상승, 보편 관세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약세가 이루어지고 나서 저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나와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저점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완벽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끔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물타기 하실 수 있을 만한 대응 전략까지 제가 완벽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만약에 조금 연세가 많으시거나 텔레그램방이 뭔지 모르신다. 나는 문자로만 받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 있죠. 문자 남겨주세요. 아까처럼 숫자 3 플러스 문자. 그러면 제가 리스트업을 쫙 해놓고 있을게요. 그리고 매수 타점이 발견되면요.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 문자로 지금 이제 매수 타점 발견됐으니까 매수하셔도 됩니다. 라고 문자로 발송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일단은 내일도 어떻게 될지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만 놓고 보시면은 현물 시장, 선물 시장, 파생 상품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가 흘러가는 부분, 환율 상승 부분, 장기국채 상승 부분 전반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땐 증시의 약세 흐름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무조건 신용 많이 쓰지 마시고 신용 쓰시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대응 전략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